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시군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내 삶의 변화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시고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굵직한 성과들 많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물 상생 공급 협약을 맺었다는 거. 네. 지금까지 안동댐과 이마댐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었어요. 네. 이제는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었다.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동댐은 우리 시민과 또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전진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물산업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어서 안동이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동 시민의 오랜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안동댐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안동 시민이 수십 년간 기다렸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것이 뭐냐면은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적 처리 기간의 2분의 1로 단축시켜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또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선 8기의 각종 공약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거두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들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그중에 안동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안동과 예천 행정통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천 군수님 오셔서 네. 안동 예천 행정통합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히셨습니다. 네네. 안동시의 입장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 30만이 확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도청을 옮겼으면 도청이 성공이 되어야만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이 행정구역 통합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 몇몇 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 투표를 4번이나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2조에서 4조로 늘어났어요.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됐어요. 공무원의 숫자가 늘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이 힘을 합쳐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청을 유치한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핵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안동의 정체성, 예천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됐어요. 결국 통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군위의 정체성이 사라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인근에 있는 영주와 풍기가 통합을 했어요. 우리가 늘 인삼 사러 갈 때는 풍기 간다고 이야기해요. 네. 통합을 했다고 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또 흡수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안동이 예천을, 예천이 안동을 흡수 통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들이 별도로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통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통합을 한 데서 모두 장점만 있느냐?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장점이 더 많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시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시군민들이 그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결정은 시군민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청주와 청원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 훗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면 통합을 결정을 내리면 되실 것이고 또 만약에 통합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면 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든 하지 않든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거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천 구민분들 중에는 네. 또 비교적으로 안동보다 예천이 인구수가 적으니까 관심이 덜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천도 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또 어떤 여론조사는 안동보다가 예천의 찬성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실제 주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과거에 곤충 축제를 할 때 예천에서 서로가 설명을 하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안동 옆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거예요. 그만큼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예천에서도 굳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특히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무행정을 보려면 상주를 가야 돼요. 또 세무행정을 보려면 또 예천을 가야 돼요. 영주를 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행정을 보려면 또 안동을 와야 돼요. 또 보험 쪽으로 보려면 또 문경을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서 서비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지도자들은 늘 먼 미래에 우리 안동과 예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방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시정 목표 중에 하나가 현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먼 미래의 안목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동과 예천 행정통합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어떻게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30여 년 동안 기우제를 지낸 것이 이제 비가 옵니다. 네. 정말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이 돼서 시민 모두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빨리 공사를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바랐던 그런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될 상황이에요. 네. 현재 상태는 지금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약 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위치는 산동 IC 앞에 있는 약 40만 평 규모로 민자는 약 4조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명 네. 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8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유치가 돼야 돼요. 아무리 인프라를 잘 갖춰 놓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또 산업단지는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모두 성공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산업단지는 만들어 놓았지만은 기업이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기업 유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바이오 산업, 물산업, 대마 산업,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접촉을 하고 있고 네. 또 유한 건강생활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원가 택지 공급 가격도 원가보다가 더 싸게 네. 이렇게 공급하려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예를 들면 기회발전 특구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발전 특구가 유치가 되면은 상속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감면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 기업들도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안동에 오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안동시는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햄프 산업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햄프 산업 규제 특구가, 규제 자유 특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고려시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대마를 재배해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결실을 낼 때는 수많은 인고의 노력이 있었다. 네.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없는 거죠. 어떤 결과가 한순간에 내려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은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뤘다. 근데 지금 햄프 산업 규제 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햄프가 의료용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정말 획기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마리화나와 햄프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마리화나는 마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햄프는 CBD 성분을 가진 인체에 정말 진정작용을 하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혼동되어 있다 보니까 대마의 규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올 연말에 대마에 관한 규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의학용으로는 저는 빨리 해제가 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신약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치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마약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안동은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규제 자유 특구 안에서 생산된 대마를 활용해서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신약을 개발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규제 자유 특구 안에서 3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재배 실증, 그다음에 추출, 그다음에 안전관리 실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하우는 축적이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규제만 풀리면은 똑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규제가 풀려서 우리 안동이 대마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댐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댐으로 인한 피해만 받아왔는 거죠.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걸리고, 네. 또 일조권이 부족해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또 댐 상류 지역은 댐에 물은 가득 차 있지만 상류 지역은 농업용수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좋은 농경지는 모두가 수몰이 돼버렸잖아요. 물 위로 올라오니까 물은 밑에 있지만 위로 끌어올려주지 못하잖아요. 또 그리고 댐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지 못해요.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러나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안동 댐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너무 가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갔다가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너무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댐의 맑은 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환경은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네.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는 산지 전용 등 협의를 거의 마치고 곧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새로운 경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댐의 물은 우리는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에 보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약간은 윤택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까지는 안동 시민의 삶은 안중이었고 오로지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자연환경보존역 해제와 함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관광 개발을 통해서 안동 시민의 경제를 또 올려가면서 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에 보내주고 또 그 대가로 또 상생 발전 기운을 받아서 같이 더불어 산다면은 댐이 보물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는 이제까지 안동댐이 예물단지였다면 보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또 해제가 된다면 안동시에서는 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이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동댐과 이마댐이 진정한 보물단지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농산물 분야 살펴볼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동의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안동농협공판장과 또 민간기업인 안동청가라는 두 개의 회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해왔어요. 이 두 개의 회사가 안동농산물 공판장을 오늘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농민들의 애환도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혜택들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올라가면 그 혜택이 다시 국민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쉽게도 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농민들은 번호를 뽑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안동의 좀 VIP들은 뽑지도 않고 또 외지의 상인들도 표도 뽑지 않고 별도의 선가장에서 선별을 해서 특히 추석 때는 3,000번씩 기다려야 돼요. 날짜로는 20일, 30일 기다려야 돼요. 가장 비싼 시기에 출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선량한 농민은 늘 피해만 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지금까지 독과점식으로 두 법인이 이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꿔야 된다. 농민이 농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해야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동일한 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 관점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해야 되겠다. 가장 단적인 예로 보면 제가 와서 주장을 한 것이 아까 그런 그 순번 없이 하는 건 해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이걸 3%를 인하해라. 그 3%를 농민에게 돌려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안동의 도매시장이 농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잖아요. 또 지금 사과 한 박스당 20kg입니다. 그러면 저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울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계속 계책을 못 하는 거예요. 저울에 숫자를 넣으라.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농민에게 얼마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위탁을 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당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위탁을 시켜야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무한 경쟁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현재 법인이 2개가 있고 또 새로 만드는 게 또 하나가 더 생기면 3개 업체가 서로 농민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농민이 가장 혜택을 보겠죠.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농민이 행복하고 농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나은 그 수수료로 차별화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